엘리사는 유엔 도시환경국 소속의 실사관입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 인프라를 평가하러 아시아로 떠났죠. 처음 도착한 곳은 중국. 거기서 그녀는 문명 붕괴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고성방가, 무단용변, 무정부적 질서 그녀는 도망치듯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짐이 줄을 서고 키오스크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고 아무도 그녀에게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버스 한 칸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자란 31살 엘리사 슈나이더입니다. 유엔 기후환경국에서 글로벌 도시 인프라 실사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기후 대응력과 시민의식, 그리고 기술 기반 도시 시스템을 평가하는 일이죠. 보통은 보고서와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상사인 마르틴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엘리사, 이번에는 기록이 아니라 체험을 하라.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죠. 아시아의 두 나라 중국과 한국을 직접 다녀와서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몸으로 체험해 보라는 거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은 모두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거든요.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 인프라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마르틴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질서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걸 보고서로는 알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막연했어요. 논리적인 분석에 익숙한 저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렸거든요. 출장 계획서를 받아보니 3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2주, 한국에서 1주를 보내며 대중교통, 공공시설,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호텔도 고급 호텔이 아닌 일반적인 시설로 예약되어 있었죠. 현지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경험해야 진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틴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스위스의 깔끔하고 정돈된 제네바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아시아의 대도시들은 어떨까?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첨단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기술과 한국의 IT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스위스보다 훨씬 앞선 시스템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가방을 챙기면서 마르틴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체험을 하라.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경험해 보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평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출장에서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열어두고 받아들여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설렘이 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점점 멀어지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 가이드북을 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는 상점, 음성으로 주문하는 레스토랑, 완전 자동화된 교통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유엔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중국은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90%가 넘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할 생각에 흥미로웠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로만 접했던 내용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됐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웅장했어요. 거대한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쾌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환경 전문가로서 이런 공기질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스위스의 맑고 깨끗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 수속을 위해 줄을 서는데 정말 놀랐어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한 비자 때문에 QR코드만 보여주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 서류를 들고 있었고 전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QR코드를 보여주자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 중국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소통이 안 됐죠.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밀고 들어와서 새치기를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했어요.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후에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자꾸 다운되어서 수기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현실은 아날로그 그 자체였죠. 제가 아는 스위스의 작은 시골 공항보다도 비효율적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계속 멈춰서 직원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를 말들을 내뱉으면서 제 가방을 잡아 끄는 거예요. 무서워서 뿌리치고 공항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도 시끄럽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음식 냄새도 진동했고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됐어요. 온라인 예약이 시스템에 없다며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체크인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손님 앞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중국어로만 적혀 있어서 연결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창문을 열어봤지만 공기가 너무 탁해서 금세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유엔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이 디지털 강국이었는데 실제로는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마스크 속에서도 불쾌한 냄새. 그게 제가 중국에서 받은 첫 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프리미엄 좌석이라고 해서 비싼 표를 구매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좌석에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표를 보여줘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버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해서 소통이 불가능했어요. 몸짓으로 설명해도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다른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원래 주인이 와서 쫓겨났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라고 했는데 좌석 배정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서서 갈 수밖에 없었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가장 싼 버스를 타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의 행동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 냄새는 진동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고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갑자기 정차했어요. 휴게소도 아닌 그냥 갓길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길가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남녀 구분도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말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환경 전문가로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앞에 휴게소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길가를 선택했어요. 위생이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았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부모들과 함께 길가에서 용변을 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봤는데 더욱 끔찍했어요. 칸막이가 제대로 없고 청소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줄 서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힘센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당연시됐어요. 새치기는 기본이고 순서를 지키려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분위기였죠.
화장지도 없었고 비누나 손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는데 승객들의 매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식을 흘려도 치우지 않더라고요. 어떤 승객은 창문 밖으로 음식 찌꺼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이게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후 3일간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호텔에서도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하러 온 직원이 제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항의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접근해 왔어요. 영어를 못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인들도 많았죠. 지하철을 타봤는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도 기다리지 않고 무작정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임산부나 노인분들도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성은 노인분을 밀어내고 자리에 앉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충격적이었어요. 테이블이 더러워도 닦지 않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음식을 흘리고 뼈나 찌꺼기를 바닥에 뱉어내더라고요.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유엔 실사관으로서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술 인프라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QR코드 결제 시스템도 자주 오류가 났고 무인 키오스크들도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기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인프라가 있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르틴 박사가 말했던 체험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원래 계획은 일주일 더 중국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오후 항공편이 있더라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예약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유엔 실사관으로서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머물러 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기사가 계속 흡연을 했어요.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무시했죠. 공항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었다고 말이죠. 실사를 위한 출장에서 도망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깨끗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공기와는 정반대였죠. 공항 자체도 밝고 깔끔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시설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밀지 않고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짐들도 줄을 서 있더라고요. 카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서 정리해가며 사용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본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내판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독일어도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어 안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음성 안내까지 독일어로 나오는 거였어요. 베를코멘 인 코리아라는 안내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체계적이었어요. 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Welcome to Korea. How long will you stay?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무인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터치스크린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은 언어가 지원되더라고요. 독일어를 선택하니까 음성 안내까지 독일어로 나왔어요. 파우카르테 카우펜 웨이텐지 아인티켓? 이라고 독일어로 안내가 나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는 것도 정말 간단했어요. 화면의 안내를 따라하니까 금세 처리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한국은 정말 편리했어요. 심지어 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것도 직관적이었고 강력까지의 요금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도시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로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중국에서 본 어수선한 도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늘도 맑았고 공기도 깨끗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전화를 받는 사람도 목소리를 낮춰서 짧게 통화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문명국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긴 질서가 공기처럼 작동하고 있어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역 근처 호텔에 짐을 맡기고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표소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업무가 키오스크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들어서니까 큰 전광판에 모든 노선과 시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혼란스러운 터미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출발 시간, 소요 시간, 요금까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동 발권기에 다가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AI가 추천까지 해주더라고요. 부산 여행이시군요. 해운대 근처 정류장을 추천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심지어 부산의 관광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일정까지 제안해주는 거였어요. 결제도 간단했습니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심지어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결제를 마치니까 QR코드가 찍힌 표가 나왔습니다. 진짜 QR코드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자랑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정말로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도 반질반질하고 의자들도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사람들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부모님 옆에서 얌전히 있더라고요. 이런 질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화장실에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구에 실시간으로 각 칸의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있었어요. 빨간불은 사용 중, 초록불은 비어 있다는 뜻이었죠. 이런 시스템은 스위스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내부도 깨끗했고 각종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버스에 탈 때도 놀라웠어요. QR코드를 스캔하니까 전광판에 제 좌석 번호가 표시되는 거예요.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승객들도 모두 자신의 좌석을 찾아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좌석 쟁탈전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의 정점과 시민들의 훌륭한 의식이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중국에서는 기술만 있고 질서가 없었다면 한국은 기술과 질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먹은 음식 때문인지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죠.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혹시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에는 한국 남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배를 가리키며 스토막 페인, 베리배드라고 대답했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뭔가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무릎을 톡톡 치시면서 뭔가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버스 앞쪽으로 가서 기사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저 때문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몇 분 후에 버스 안에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분이 돌아오셔서 저에게 5미닛 레스트 에어리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분 후에 휴게소에 도착한다는 뜻이었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한국에는 이런 긴급 상황을 위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분도 참기 힘들 정도로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진짜 한계였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더러운 화장실이 생각나니까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혹시 한국 휴게소도 비슷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 남성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괜찮다는 뜻으로 손짓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심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그 남성분이 일어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급해서 뛰다시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배려심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기사님께 부탁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휴게소 건물이 보이는데 정말 깔끔했어요. 중국에서 본 지저분한 휴게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주변 환경도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면서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휴게소에 뛰어들어가면서 놀란 건 화장실 입구에 있는 전광판이었어요. 각 칸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은 사용 중, 초록불은 비어 있다는 뜻이었죠. 이런 시스템은 스위스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신기했지만 급한 상황이라 자세히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몇 개의 초록불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려는 순간 모든 칸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사용 중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줄 서기 전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사람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상황으로는 한 분 한 초가 급했어요. 그때 제 뒤에 계시던 60대 정도의 아주머니께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나 봅니다. 저를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가셔서 대기 중인 다른 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라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머니 차례가 되었을 때 저를 먼저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고 퍼스트라고 하시면서 손짓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서 땡큐 소 머치라고 인사를 드리고 급히 들어갔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안도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그 더러운 공중변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칸막이도 제대로 되어 있고 청소 상태도 훌륭했죠. 변기도 깨끗하고 화장지도 충분히 있었어요. 손 씻는 곳에는 비누와 핸드타월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물까지 나왔어요.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만 바지에 조금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면대에서 물로 씻어보려고 했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제 바지를 가리키면서 워시, 클린?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스, 더티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저를 데려간 곳은 휴게소 안에 있는 코인 세탁소였어요. 이런 시설이 휴게소에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아주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바지를 보시더니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전을 넣는 방법부터 세제를 넣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보여주셨죠. 200원이라고 하시면서 동전을 보여주셨어요. 200원을 넣으면 된다는 뜻이었나 봅니다. 저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냈는데 한국 돈을 잘 모르니까 헷갈렸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제 손바닥에서 200원짜리 동전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탁기에 넣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바지를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부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건조기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프터워시, 유즈 디스라고 하시면서 건조기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30분 세탁하고 20분 건조하면 된다고 손짓으로 알려주셨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요. 스위스에서도 이런 친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계속 땡큐, 땡큐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노 프라블럼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세탁이 끝날 때까지 50분 정도 기다려야 했는데 버스는 이미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휴게소 밖으로 나가보니까 제가 탔던 버스가 아직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뭔가 한국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저 때문에 버스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버스로 돌아갔을 때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승객들이 저를 보고도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탔던 자리 옆에 그 남성분이 오케이? 라고 물어보시면서 걱정해 주셨죠. 다른 승객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는데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때문에 지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배려심과 인내심을 보니까 눈물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긴 시스템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한다. 중국에서는 기술을 자랑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도 발달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했어요. 진짜 기적 같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단 한 줄만 쓸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 도시였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